아, 또 민채도 여기서 보니까 또 새롭네. 스톤스 투반에서 보다가. 자, 갑시다. 어쨌든 야, 뭐 지금 당장 너희가 지금 우리 반은 WS 반이기는 한데 당장 우리가 지금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사실 지금 이 중에서 1등급을 받을 학생 뭐 혹시나 또 3등급까지 내려갈 학생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너희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 반에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반을 그래도 끌어모아 놨어. 내가 원래 하던 반에서도 잘하는 친구들만 모아놨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 전체에서 학원 전체적으로 이제 고1 중에서 여기가 이제 최상위권 반. 그 앞으로 오는 애들 신입생들 같은 경우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다 이제 좀 모일 거야. 그래서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예를 들어서 1품 블랙라벨 하면 좋죠. 근데 블랙라벨이랑 교재, 1품이랑 교재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 사실 학교 시험이랑 거리가 조금 있어. 너무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많이 넣어 놓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 한 문제 볼까 말까 할 법한 문제들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이제 블랙레벨까지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학교 시험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교재는 고쟁이로 선정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추가적으로 나가는 프린트들이 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단원마다. 또는 내가 이제 뭐 나랑 수업 해본 사람, 민채는 아니고 수학상 수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다. 내가 이제 그래도 기존에 하던 반들에서도 너희들이 좀 꼭 알아뒀으면 하는 고난도 문제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문제를 내가 써줄 거야. 그러면서 이 문제들은 중요하니까 내가 체크를 해놔 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내가 중간중간 던져주는 문제, 던져주는 프린트들 걔네들도 고쟁이를 떠나서 고쟁이보다 훨씬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올라갈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당장 모의고사까지 준비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이제 좀 수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딱히 모의고사 대비를 좀 많이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수능은 사실 수학 상하는 안 들어가거든. 수능은 수1, 수2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희들 기준에서는 3모, 6모, 9모 제대로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뭐랄까 수능 범위가 아닌 문제인데 수능 정도까지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쓸데없이 난이도를 어렵게 꼬아놓은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모의고사 준비는 나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2학년 3월은 사실 1학년 과정 전범이고 6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모의고사 준비를 안 한다라기보다 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두 개 정도 좀 중요한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잖아. 그 해 모의고사 6모 같은 경우에 이제 기말고사 때 출제될 수 있고 3모는 아니고 3모는 중등범위라서 뭐 예를 들어서 구모 범위 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 때도 낼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그런 식으로 좀 몇 개를 가지고 와서 풀어서 보는 식으로 하지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거는 2학년 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알았죠?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자 우리 수업 방향은 이제 방학 때 너희들이 이미 어느 정도 한번 해봤고 지금 여기 기준으로 뭐 블랙라벨까지 보고 온 친구 뭐 1품 정도나 고쟁이까지는 한번 보고 온 친구들 다양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자세한 개념 설명은 뭐 예를 들어서 내림차순 정리부터 다시 정리하고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좀 필요한 파트들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근데 수학상의 처음 부분 너희들이 공부해봐서 알지만 사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앞쪽 내용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어떤 위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저기 저 어디냐 고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던가 맞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정리를 쓴다던가 할 때 너희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하는 내용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첫 단어는 조금 건너뛰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자, 뭐 일단 수업 방향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한 그런 부분들 있는가? 딱히 없는가?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나눠준 교재 요 두 권을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일단 우리 교재는 주교재인 내신고쟁이와 이제 추가 프린트 몇 개 나눠주는 거 그리고 이제 부교재로 요 두 권이 이제 함께 진행됩니다. 일단 요 블루 교재는 우리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수업을 하고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주 2회씩 주 2회씩 클리닉이 들어가죠. 그 클리닉 때 풀 교재가 바로 더 블루 요 교재가 되고
얘네들은 예전에 이제 시험 대비 때 쓰던 교재예요, 내가. 그리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 있냐 하면은 마플 정도 수준까지는 가 있어. 지금 우리 반 말고 다른 반 월터반, 수일반은 주교재가 마플 시너지거든. 거기 정도 수준으로 돼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 기출 문제를 위해서 내신 시험을 위해서 예전에 내신 대비 교재로 사용하던 거라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 문제들도 많이 다 수록은 되어 있어요. 학교 시험도 보면은 기본 문제들은 있으니까. 어쨌든 요거는 클리닉용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가지고 와서 8시부터 10시 타임에 이제 클리닉 쌤, 조교 쌤이랑 이제 같이 진행하는 거고 방학 때 했던 사람들은 더 그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보면 돼요. 똑같고 이제 민채나 뭐 채환이 그리고 호영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수업 끝나고 클리닉실로 가면은 조교쌤이 어느 부분 푸세요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푸시면 돼요. 원래 예전에는 한 문제 한 회당 20문제에서 많게는 30문제 정도 시험으로 보던 교재야. 시험으로 이제 주간 테스트 또는 일간 테스트로 진행하겠지. 그 테스트를 종이로 나눠줬더니 애들이 어때? 다 분실하고 뭐 시험 기간이 됐는데 다 잃어버려가지고 또 복습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지를 교재화해 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 클리닉 때 보는 테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 풀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스스로 먼저 한번 고친 다음 그 고치는 건 이제 뭐 예를 들어 실수로 틀린 것들 많이 있잖아. 그걸 또 질문을 하는 게는 의미가 없으니까 한 번 정도 본인이 스스로 틀린 부분들 고친 다음에 잘 모르겠는 부분들만 이제 조교쌤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는 거 한번 스스로 고치고 조교쌤한테 질문해서 고치는 것까지를 클리닉 시간에 다 완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회당 지금 우리 반은 근데 좀 잘해가지고 이거보다 좀 더 심한 문제들을 이제 좀 가지고 오고 싶거든. 그래서 다른 반들은 주 1회 하는 걸 우린 주 2회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풀어야 되는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추가적으로 프린트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진도와 무관하게 속도를 쫙 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때 뭐 만약에 나머지 정리를 안 했다고 해서 너희들은 나머지 정리를 풀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못 푸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거든. 그래서 얘는 얘대로 진도 쫙 나가고 우리 수업은 수업대로 진도 천천히 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좀 교재 양을 이 풀어야 되는 양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적게 가는 대신에 좀 중간중간에 다른 시험지들을 끼든가 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 그럼 만약에 요 교재가 좀 빨리 끝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시작할 클리닉 교재가 얘입니다. 근데 얘는 클리닉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수업 때도 쓸 거예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이 지역 세종 지역에 있는 시험지들을 20개 정도 모아놓은 거야. 학교별로 학년별로 연도별로 모아놨고 그래서 요게 이제 중간고사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던가 혹은 병행으로 갈 수도 있다. 우리 반은 화목반은 예를 들어서 화요일은 얘 풀고 목요일은 얘 풀고 뭐 이런 식으로 병행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시훈이 같은 경우는 화, 목에 못하니까 일요일 날 오기로 했죠. 일단 아까 얘기했고 민채는 목요일 하루만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민채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해야 되는 범위를 조금 풀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일주일치를 다 풀어버리게 되면 양이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때그때 클리닉 오늘 했어야 되는 부분 화요일 날 얘기를 해줄게. 시윤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도 주 1회로 일요일 날 하루 만에 하기는 사실 좀 벅찰 수도 있어서 일요일에 와서 푸는 부분은 목요일 파트, 화요일 파트는 숙제로 이제 좀 미리 풀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알았죠? 한 번에 풀어야 되는 양은 적게는 20문제에서 많게는 40문제 사이 정도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일단 오늘은 첫날이고 첫 단어는 너무 쉬워서 오늘은 일단 44문제, 44문제로 잡아놨습니다. 1번부터 44번까지. 알았죠?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고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좀 생각보다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려. 또는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아. 그러면은 또 양은 이제 슬슬 조절할 거예요. 알았죠? 자, 말이 너무 길어진다. 오늘 바로 이제 다항식 연산 파트 넘어갑시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다항식에 덧셈, 뺄셈, 곱셈 배우러 와 있는 사람 없거든 여기. 그죠? 내림차순, 오름차순 몰라서 여기 와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시작합시다. 바로 어디냐면은 너희들 교재로 치면은 이제 7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그 곱셈 공식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뭐 공식을 다시 외워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곱셈 공식에서 너네가 꼭 기억해둬야 되는 공식들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갈게요. 자, 여기 곱셈 공식 나와 있습니다. 맞죠? 다항식의 곱셈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6개가 나와 있는데 그 왼쪽에 1, 2, 3, 4번 있죠? 책에 보면.
프린트 보면 곱셈 공식이 1, 2, 3, 4, 5, 6번이 있고 그 왼쪽에 이전 학습 내용이라고 하면서 곱셈 공식 중2라고 되어 있는 게 1, 2, 3, 4번이 또 있죠. 요거까지 합해서 총 10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다. 얘네들은 중등 과정이니까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며 외워둬야 되는 건 사실은 1, 2번이죠. 3, 4번은 그냥 전개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에서 나오는 이 6가지 공식 외워둬야 되는데 자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내용과 나는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있음. 그걸 좀 정리하고 가자. 일단 너네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들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까지. 자, 나는 5번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6번은 사실은 외우려고 노력은 안 해도 되지. 6번 녀석은 사실 언제 나와?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어떤 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너희들이 할 수 있어서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5번 공식 맞다 이거 있었는데 까먹었던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안 외워도 돼. 나는 강조 안 합니다. 알았죠? 자, 일단 여기 1번 녀석에서 약간 추가만 하고 가자. 사실 저 1번 공식 A 플러스 B의 전체 3승 공식을 이렇게도 외우긴 하는데 실제로 너희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거는 어떤 거? 3승 더하기 3승에다가 3AB로 묶어서 A 플러스 B로 훨씬 많이 사용할 거고 A 마이너스 B의 전체 3승 공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3승 마이너스 B의 3승에 마이너스 3AB의 A 마이너스 B 얘를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로만 기억해놔둔 사람 1, 3, 3, 1 여기도 계속 1, 3, 3, 1로 외워둔 사람들은 얘네 둘이 좀 써놓고 1번에 있는 두 개 공식이야. 두 개 좀 잘 이쪽으로도 외워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공식은 사실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2번은 언제 중요하냐면 인수분해 때 많이 사용을 하지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곱셈 공식에서 당식의 곱셈에서 사용하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2번 공식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식은 말해 뭐해? 4번도 마찬가지. 3, 4번은 당연히 외워둬야 되는 공식인 거고 고등부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3번이죠. 다른 것들도 많이 쓰지만 그 다음에 4번은 너무나도 길어서 사실 좀 뚜렷한 녀석 좀 잘 외워뒀으면 좋겠고 5번 공식은 사실은 얘는 곱셈 공식에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사실 많이 외워두냐면은 합차를 이용해서 그냥 전개를 하지 공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두 번째, 요 공식에 좌변과 우변의 자리를 바꿔놓은 공식을 우리는 무슨 공식이라고 불러? 좌변과 우변의 자리 바꿔놨다. 얘를 얘로 바꾸는 과정. 그걸 무슨 공식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부르죠. 요 5번 공식은 인수분해에서도 사실은 외워서 푸는 문제 한두 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내신 고쟁이는 없을지 몰라도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좀 더 이제 유형별로 풀이를 많이 시키는 유형서를 보면은 제일 인수분해 제일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인수분해가 옳은 것은 다음 인수분해 하는 과정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면서 요 5번 공식을 잠깐 다뤄요. 그때는 마치 외우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유형 조금만 지나가 보면은 요 녀석을 한 번 더 물어보는데 그때는 뭐로 바뀌어 있냐면 보기차식으로 바뀌어 있어서 실제 문제집이나 또는 학교 시험에서 등장을 했을 때도 서술어 나온다? 이건 공식으로 접근 안 합니다. 무조건 보기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지 공식처럼 역시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가서도 내가 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공식이 될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5번은 갖다 버리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6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전개 혹은 아까 말했던 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외워져 있을 거라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알았죠? 자,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 지워도 되나? 다른 공식들은 내가 절대로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원하는 거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대신에 외워야 되는 공식은 딱 하나 몇 번? 3번. 그 외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어떤 걸 원하는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얘를 제대로 외워두면은 사실 저기 수학 하에서 나오는 어떤 녀석 산술기압 평균이라던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나오는 활용형 문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내가 하게 될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은 공식을 외워가지고 뭔가 값을 찾아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외우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제일 쉬운 예시 하나 들어서 갈게. 곱셈 공식에서 너네가 뭘 외워놨냐면 a제곱 아니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얘를 전개를 해주면은 a제곱에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순서를 바꿔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라고 외울 거예요. 그때 너희들한테 만약에 문제에서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의 값을 준다면 그때 너희들은 뭐 해주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한번 구해볼래요? 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곱셈 공식 변형 파트 보면. 그때 이제 원하는 건 딱 하나. 뭐? 얘 세 개 주어져 있는 값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 그 다음에 물어보는 녀석식. 그것까지 해서 총 3개. 어떤 거야? 제곱의 합과 그냥 합과 둘이 곱. 이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볼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는 일이 제일 많지. 그래서 그냥 곱셈 공식을 이항을 시켜놓은 것뿐 그 외 나머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공식을 외우세요가 아니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곱셈 공식의 변형은 뭘 원하는 거다?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를 기억을 해두세요. 파악해두세요를 원하는 거지 공식으로 접근하세요는 절대로 아니. 알았음? 이 말을 지금 내가 한 3번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물어본다. 만약에 문제에서 a 플러스 b와 a 곱하기 b의 값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한테 3승 더하기 3승의 값을 구해볼래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뭐라고? 주어져 있는 두 놈과 물어보는 놈까지 해서 총 3놈. 요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를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아까 외웠던 거 a 플러스 b의 전체 3승 공식이 3승 더하기 3승과 3ab에다가 a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음.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놈 3개를 대입을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을 찾아가자. 이걸 원하는 거지. 그게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아까 말했듯이 주로 물어보는 게 3승 더하기 3승을 물어보기 때문에 변형식에서는 뭐 해놓은 것뿐 이항을 살짝 시켜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외우고 들어가자라는 거는 절대로 아님. 알았음? 하지만 이제 저기 내가 별표 쳐놓은 3번 녀석은 너희들이 변형을 하는 과정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둬야 돼서 쟤만 좀 외워두면 되고 그 외 나머지는 의미 없음. 알았음? 자, 뭐 한 요 정도? 첫 단어에서 너희들이 외워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한 요 정도?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첫 단어는 거의 뭐 너희들한테 장난치는 문제죠. 자, 바로 뒤로 넘어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떤 거를 들어가 볼 거냐면 좀 뒤로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볼까? 나도 너희들의 실력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딱히 물어보는 게 없군. 자, 42번 문제. 아니야. 41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다 된 사람들은 46번까지 총 2개입니다. 41번과 46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갑시다. 자, 41번에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기억해놓고 써놓고. 자, 뭐냐면 이제 7승 더하기 7승을 물어본다.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제 4승 더하기 4승, 5승 더하기 5승, 그 다음에 6승 더하기 6승이나 7승 더하기 7승 같은 것들은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을 가는데 혹시 는으로 외운 사람들은 잘했어요. 근데 외우고 있는 거 그거 나중에 시험 때까지 혹은 고2, 고3 때까지 잘 가지고 가라. 외우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4승 더하기 4승을 외우라고 하니 만들라고 하니 만드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4승을 만들려면 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그 과정에서 4승 더하기 4승 나오고
2a제곱 b제곱 나오니까 얘 알고 얘 알면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a와 b에 뭐가 주어져 있고 합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곱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4승 더하기 4승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먼저 뭐 하자? 제곱 더하기 제곱을 찾은 다음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4승 더하기 4승을 찾는다. 뭐 이렇게 징검다리 하나는 구하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승 더하기 5승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는으로 해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잘 외우고 있는데 혹시 외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시면 됩니다. 5승을 만들기 위해서 몇 승과 몇 승을 곱하면 되는지 곱셈 지수 법칙 잘 기억해서 2승과 3승을 곱하면은 이게 나온다. 근데 이제 얘들이 곱하고 얘들이만 곱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곱한 거랑 이들이 곱한 것도 나오다 보니까 뒤에 뭐 a제곱 b제곱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 하나 더 붙이는 거 요거 하나 더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6승 더하기 6승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음? 제곱을 3승을 해도 되지만 3승을 제곱할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에 따라 만약에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면 의미 없지만 만약에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냐 혹은 3승 더하기 3승, 3승의 합이 주어져 있냐에 따라 너희들의 방식은 좀 달라질 거야. 제곱을 3승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되고 3승을 제곱해서도 6승 더하기 6승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혹시 몰랐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항 2개짜리 3승 공식은 뭐야? 3승 더하기 3승에다가 3에 둘이 곱한 놈과 둘이 더한 놈을 곱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요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2에다가 둘이 곱한 거. 여기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럼 7승 더하기 7승도 는으로 출발을 해도 좋지만 굳이 이제 는으로 해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뭐 해주세요? 변형 형식은 너희들이 필요한 걸 찾아서 x다.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뭐 해주세요?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3승과 4승을 곱하면 그때 뭐가 만들어지니까 7승 더하기 7승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x 3승과 y 3승으로 묶어주게 되면 뭐 남아? x 플러스 y 남으니까 일단 우리는 저 둘이 이용해서 곱을 먼저 찾아주세요. 맞죠? 그 다음에 7승 더하기 7승을 찾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네? 3승 더하기 3승이랑 4승 더하기 3승, 4승 더하기 4승 필요하네. 그래서 먼저 x 곱하기 y 찾고 이 둘이 이용해서 그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누구도 찾고 3승 더하기 3승도 찾고 그 다음에 또 걔를 이용해서 뭐 찾고 4승 더하기 4승 찾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됐죠? 중간 과정은 생략해도 되겠지? 네.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 세 가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7승과 7승까지는 거의 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46번은 대충 돌아다녀 보니까 다들 잘 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 풀이가 하나 나온다. 자, 뭐냐면 일단 x 더하기 y, y 더하기 g, g 더하기 x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애들은 다 멈춰 있는데 너희들은 다 잘했네. 뭐 일단 얘를 이용해서 뭐 해야 돼? 4-x, 4-y, 4-g로 만든 다음에 얘를 뭐예요? 전개형으로 풀죠. 그래서 4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걸로 답을 구하는 거, 값을 구하는 건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 다 하나 대입을 해가지고 답을 구하면 됨. 맞음? 자, 요 풀이가 첫 번째 풀이. 너희들이 지금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푼 거. 근데 사실 두 번째 풀이 하나 더 만들 수 있지. 자, 풀이만 해버릴까? 풀이만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나는 t라는 문자를 쓸 거야. 또는 x 써도 상관없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t의 제곱에 플러스 t의 마이너스 플러스 6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t에 4를 넣어서 답을 구할 거야. 그래서 답을 보자마자 64 마이너스 64 플러스 4 플러스 6 답은 10이에요. 자, 요 풀이 이해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됨? 자, 지금 요 풀이는 언제 많이 등장을 하냐면은 고차 방정식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의 풀이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는 x와 y, g를 근으로 하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방정식은 어떻게 보면은 t-x, t-y, t-g는 0이라고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녀석을
어떻게도 만들 수 있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려서 T3승 세근의 합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둘씩 곱한 녀석들의 부호 그대로.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부호 반대. 이 방정식도 같은 방정식이 되거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 그랬어 아까? 4-x, 4-y, 4-g라고 해뒀으니 여기에 있는 거에다가 내가 뭐 해줄 거라면 t에 4를 넣어줄 거라면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4를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왜? 두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고 좌변끼리 비교하면 결국 동일한 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요 풀이 잘 기억해 두시고 고차 방정식으로 가거나 혹은 몇몇 문제들에서 앞쪽에도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도 거기서도 요 솔루션 2가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가 됩니다. 알았죠? 참고는 해두세요. 똑똑한데.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딱히 지금 당장 곱셈 공식 가지고 할 만한 문제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자, 요번에는 난이도를 바로 한번 확 올려볼까? 자, 어디를 풀어볼 거냐면 저 뒤에 68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68번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뭐? 이거 모의고사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x와 y, 이지 중에서 적어도 하는 3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너네가 뭐라고 할까? t로 갈까? 아니다, x로 가야지. x-3, y-3, 2g-3 그게 0이다. 그게 0이니까 뭐야? 말 그대로 셋 중 하나는 0인 거지.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거든. 또는 그래서 가식은 딱 보자마자 요 녀석을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전개하면 답이 바로 나와서. 알았죠? 전개해보면은 나옵니다. 이거는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라서 요건 진짜 잘 봐두세요. 저런 형식으로 뭔가 무엇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걸 구해보세요라고 하면서 가, 나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여기 보면 교육청 기출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이 모의고사의 준킬러급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 뒤에 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 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문제들을 만나면은 너희들이 좀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표현 같은 거라던가 너희들이 처음 만나는 어떤 이 식을 만들어 주세요를 만나면은 꼭 잘 체크해 놓고 외워두세요. 학교 시험에서 모의고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학교 시험 기출 문제로 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가, 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학교 시험에서 가져오고 오기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요 풀이는 학교 시험에서도 진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저거 잘 외워두세요. 채원이 혹시 이렇게 식 세워서 풀었어? 네. 아, 네. 자네도? 호영이도? 이렇게 만들어서 풀었어? 똑똑하구만. 잘하네. 네, 맞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들은 다 좋은 것들이 많기는 한데 좀 뒤에 있는 내용을 다루는 거라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갔다 올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형 다음에 할 녀석은 다항식의 나눗셈. 요 나눗셈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심화반을 설명을 하다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것까지 내가 수업을 해야 되나 설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항상 있었어. 근데 내가 기본 반에도 심화반에도 항상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나눗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녀석은 있잖아. 너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풀 줄 안다 라는 수준에서 조금 더 벗어나야 됩니다. 너네가 이제 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딱 고1 중간고사만 시험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수학 상이라는 과목과 수학 하라는 과목은요.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의 최종 목적인 수능을 담당을 할 때 수학 상하는 수능 범위는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마치 판별식처럼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너희들한테는 상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파트거든. 즉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파트. 그래서 나는 이제 2학년 3학년까지 너희들을 앞으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1학년 때 내용을 자유롭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을 수학 상과 하는
그냥 뭐 단순하게 이번 시험을 100점 받기 위한 수업? 그렇게는 수업을 안 하고요.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너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해. 그래서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도 내가 계속해서 뭔가 좀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계속 설명하는 게 몇 개가 있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좀 잘 외워뒀으면 함. 잘 기억했으면 함. 알았죠? 자, 뭐냐면 일단 다항식의 나눗셈에는 말 그대로 직접 나누는 녀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조립제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 나머지 정리가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왜 나머지 정리를 써야 하며 왜 직접 나눠야 하는가 또는 왜 조립제법을 써야 하는가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야지. 그냥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해서 풀었어. 이 문제는 직접 나누는 거에서 풀었던 거야. 이거는 조립제법을 쓰면 되었었던 문제야. 이걸 기억을 통해서 풀지. 보통 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게 풀어요. 근데 왜 그렇게 풀어왔었는지는 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왜라는 거를 계속 좀 알고 갔으면 좋겠음. 알았음? 지훈 씨. 자, 갑니다. 어쨌든 너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바로 직접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목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조립제법 또한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몫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조립제법 또는 직접 나눠주세요. 둘 중 하나겠지. 근데 나머지 정리는 알고 계시죠? 몫에 있는 부분을 날려버리는 게 바로 나머지 정리잖아. 나누는 식 자체가 0이 되도록 하면서. 그래서 몫은 구할 수 없습니다. 0이 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오로지 나머지만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몫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걸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조립제법과 나머지 정리는 사실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조립제법은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내가 왜 위에서는 x-알파로 썼고 밑에서는 1차식으로 썼는지 알고 계신가? 나머지 정리는 1차식, 1차항의 개수가 2든 3이든 2분의 1이든 상관없이 아무 때나 막 쓰시면 돼요. 그냥 나머지만 구하는 거고 몫에 있는 부분은 날려버리는 거라서 상관이 없거든. 근데 조립제법은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옛날에 내가 가르쳤을 때 학교 시험은 아니고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이걸 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 뭐 1등급 봤던 애들이야 대부분 다 맞았지만 한 3등급권 이하 애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진짜 우르르 다 틀려왔었어요. 뭐냐면은 조립제법은 1차의 개수가 얼마짜리? 1짜리인 식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1차의 개수가 2나 3 또는 2분의 1이 되면 못 쓰냐? 그거는 아니고 1차의 개수가 살짝 바뀌어 있는 녀석이라면 너희들도 조금 바꾸는 과정을 가져야 함. 그거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왜 그런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어쨌든 1차의 개수가 좀 바뀌어 있다. 뭔가 후 작업을 조금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조립제법이나 직접 나눗셈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또 언제 사용을 할 수 있냐면 나누어지는 식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fx를 무엇으로 나눈다라고 할 때 그 fx가 식이 문제에 주어져 있거나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 abc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 상수 개수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지. 나누어지는 다항식 fx가 누가 봐도 그냥 fx라고만 줬는데 나머지 정리를 조립제법을 쓰면 당연히 안 되고요. 거기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쓸 일 거의 없습니다. 미지수 ab가 있을 때도. 그리고 직접 나눗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계속 이 얘기를 던져줄 거야. 무엇에 대한 나눗셈이다, 그치? 자, 그러면 뭐가 주어져 있고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면서 1차식으로 나눴네? 그럼 뭐 써야 돼? 하면서 뭐 나머지 정리를 써요? 조립제법을 써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니니까 직접 나눗셈입니다. 근데 나누어지는 식이 fx라고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것도 못 쓰지. 그럼 도대체 뭘 써요? 그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거 A는 B로 나누면 몫은 Q고요. 나머지 R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원에서는 이 녀석이 뭐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사용을 하러 갈 거예요 하면서 중킬러 킬러급 문제까지 쭉 넘어가요. 오케이? 자, 그때 요식
요 식의 이름을 원래는 나눗셈의 관계식이라 부르는데 보통은 이름을 설명 잘 안 해주죠. 나는 좀 쓰는 편이고 식의 이름은 몰라도 너희들이 A는 BQ 플러스 R 알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해나가는 문제들, 식변형이라고도 부르죠. 그 문제들 한번 기본 문제 2개만 한번 풀어보고 갈까? 기본 문제입니다.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22번과 23번 2개 한번 풀어보세요. 스텝 1이거든요. 봐서 너희들 수업을 지금은 나도 지금 뭐 민채도 뭐 오래 봤지만 시운이도 오래 봤고 승혜도 오래 봤지만 너희들이 아직 시험을 제대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력을 몰라서 일단은 다 진행하는데 좀 진행해보다가 너희가 잘 따라오는 것 같으면 스텝 1은 빼버릴 거예요. 알았죠? 빼버리고 차라리 진도를 더 빨리 나간 다음에 심화 문제, 기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는 식으로 갈 거고 또는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 스텝 1 지금처럼 계속 같이 갈 겁니다. 알았죠? 숙제에도. 자, 어쨌든 2개 풀어보세요. 22, 23. 갑시다. 22번. 그리고 23번. 아직까지는 완전 기본 단계인데 이 녀석을 잘 연습을 해둬야 뒤에 나머지 정리나 이런 데서 이제 실수를 안 하니까 제대로 좀 하나 하고 가자. 일단 나누어지는 방식 fx라고 했고요. 1차식으로 나누었는데 그때 몫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정리는 아닐 거야. 그럼 조립제법으로 갈 수 있는가? 아니죠. 나누어진 방식이 px 모르니까 당연히 관계식.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문제가 총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2가지 형태의 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장난치는 식은 바로 뭐? 나누는 식을 바꾸는 거지. 나누어지는 식은 px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최종적인 형태는 무슨 꼴? x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뭔가가 곱해져 있고 그 뒤에 뭔가가 더해지는 형태로 식을 바꿔주세요. 그럼 최종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좌변은 바뀌지 않았으니 우리는 뭐? 우변 가지고만 바꿀 거야. 그때 요 녀석이 뭐로 바뀔 예정?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바뀔 예정이니까 거기다가 뭐 해줘야? 4를 곱해줘야 두 식은 동일한 거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뭐다? 4를 앞으로 묶어냈다라고 생각하면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안 건드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누구? 얘로 나누었을 때 몫에 들어가는 부분은 누구다? 4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r.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답은 4번.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조립제법에서 최고차익에서 바꾸는 작업. 그때 이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가보면 또 문제가 살짝 다르죠. 이번 문제는 뭐예요? 나누어지는 방식 fx라고 했고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누었네. 그래서 직접 나눗셈인가? 근데 나누어지는 fx를 몰라.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뭐다? 나눗셈의 관계식. 그리고 몫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내가 일단 qx 쓰기는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2x-4. 근데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나누어지는 fx가 아니죠. 뭔가 바뀌고 그때 뭐 똑같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다가 몫이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로 바꿔달래.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종 형태고 얘가 답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형태를 바꾸고 싶은데 이번에는 뭐가 바뀌었어? 나누어지는 식 자체가 바뀌었죠. 그때는 뭐 한다? 양변에 x를 곱한다. 그래서 좌변은 xfx가 됐고 우변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다가 x가 곱해지고 qx 그 다음에 뒤에는 얘도 마찬가지 2x제곱에 마이너스 4x 역시 x를 곱해줬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은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가 라고 하기에는 나머지가 틀렸지. 뭐가 잘못됐어? 우리가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나머지도 2차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항상 이 형태 맞출 때는 얘를 가지고 나눈 나머지 파트는 뭐? 차수가 더 낮아지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지금처럼 차수가 너무 높아. 1차 또는 그 이하로 만들어야 되는데 차수가 여전히 높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하러 갑시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에다가 xqx는 그대로 두고 뒤에는 식을 어떻게 바꿔요? 나누는 식으로 한번 묶어준다. 또는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나눗셈을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몇 배? 2배를 하면 일단 최고차의 계수 맞아 떨어지고 1차 항의 계수가 안 맞네.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해?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상수항 없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생겨있네요. 없애기 위한 플러스 2까지. 그러면 이제 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지. 됐죠? 예, rx. 그래서 뭐다? 마이너스 10x 플러스 2. 답은 2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8. 답은 4번이겠네.
자, 이거 혹시 틀렸던 사람, 못 풀었던 사람 없죠? 그러면 다 잘하네. 그래요.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일단은 끝. 기본적인 내용에서 할 만한 내용은 더 이상 없음. 오케이. 그럼 이제 오늘 바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중간고사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파트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거든. 거기를 좀 하러 갈게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몸풀기 내용이니까 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알았죠? 쉬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쉴 거고 조식으로 뭐 정각점 시작할게요. 알았죠? 몇 번을 하나만 잠깐 하고 갈 거냐면 75번 해볼까? 내가 좀 좋아하는 그런 문제인데 76번, 7번은 그냥 활용일 뿐이고 75번 하나 해볼까요? 어차피 동도 다 순환글로 했으면 그지? 자, 어쨌든 갑시다. 75번. 자, 일단 너희들이 펜을 들고 열심히 쓰셔야 돼요. 이게 맞나? 의구심 가지지 말고. 자, 뭐하래? 일단 1차식으로 나누긴 나누는데 몫에 대한 언급을 할 뿐더러 나머지에 대한 내용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눠진 fx를 모르니까 당연히 뭐 쓰고 시작? 당연히 관계식 쓰고 시작. 그래서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1x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래? r1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뭐래요? q1x를 이번에는 뭐 하겠대? x 플러스 1을 나누겠대. 또 관계식 써야지. 왜? q1 모르잖아. 그러면서 q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나머지가 r2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q2x는 뭐가 되는 거임? 또 x 플러스를 나눠가지고 얘가 q3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얘가 r3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할까? q3x를 또 뭐 하겠대? 또 한 번 더 x 플러스 2 곱하기 q4x 그 다음에 r4가 되겠지. 됐는가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뭐 하래? 얘를 이제 q1 자리에 쏙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에 얘를 또 q2 자리에 쏙 집어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을 해달래. 그래서 결국 일단 첫 번째 fx 하나 만들었는데 한 번 더 써보면 fx는 뭐가 되는 거다? x 플러스를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q1. 근데 q1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q2x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지금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주면 뭐 나와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곱하기 q2x 그 다음에 뭐야? r2의 x 플러스 2 플러스 r1 그러니까 이 식의 구조는 뭐가 된 거다? 내가 만약에 x2x라는 식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다면 얘는 몫이고 얘는 나머지입니다. 그 형태 만족하나요? 네. 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 만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더 가는 거지. 이번엔 바로 전개할까? 이번에는 q2x 자리에 누구를 얘를 한번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 내려와? x 플러스 2의 전체 3승에다가 q3x가 생기면서 뭐 나와요? 뒤에 얘랑 어디 갔어? 얘 곱한 거 들어와야 된다, 그치? 그래서 뭐야? R3의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뒤에 붙어있던 R2x 플러스 2 플러스 R1 그대로 내려와야지. 그래서 이번에도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만약에 fx를 x 플러스 2의 3승으로 나눈다면 나머지는 뭡니다? 얘고 얘가 몫입니다. 뭐 이런 구조를 그대로 띄고 있나? 네, 맞아요. 왜? 3차식으로 나눴고 나머지 부분에 2차만 잘 들어가 있잖아. 알았음? 이런 식으로 식 써야 되는 거 나중에 너희들이 좀 내가 고난도 문제 하면서 수투 지금 혹시 선행 못했던 사람 두 사람 말고 또 수투 혹시 채원이 했었어? 수투까지는 해봤어? 했고 거기서 나오는 좀 고난도 문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할 얘기고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래. 근데 어디까지 내려가래? x 플러스의 4승으로 나눈 것까지 내려가라고 하니까 바로 다음 거는 예측이 가능하지. 뭐야? x 플러스의 전체 4승으로 나눈다면 그때 몫은 q4x가 될 것이며 뒤에 있는 식의 생김새 또는 규칙성을 보아하니 R4에다가 x 플러스 2의 전체 3승 그 다음에 R3에다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R2에다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지막 R1까지 들어가 있을 게 예상이 된다. 그치?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뭐다? 우리가 원하는 나에서 말하는 RX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뭐 해보래? R8을 넣어보래. 이 작업 진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넣어보면 뭐 나와 얘들아? R4에다가 10의 3승이니까 1000 돼야지.
그리고 R3에다가 뭐 된 거야? 10의 제곱 100 된 거고 R2에다가 10의 1승 그 다음에 R1까지. 근데 그게 얼마래? 1024래. 여기서 너희들은 R1, R2, R3, R4에 대한 내용 예상이 되잖아. 전부 다 뭐라고 했거든? 한 자릿수. 그래서 1000, 0, 24 만들도록. 그럼 R4는 뭐? 1. R3는 뭐? 2. R2는 뭐? 아, 뭔 소리야? 0. R2는 뭐? 2. R1은 뭐? 4. 됐죠? 그럼 이제 아까 누구? X 플러스 2의 3승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주세요. 뭔데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 R3, R2, R1 찾아놨잖아. 끝났죠? 그래서 뭐다? 얘는 0이지. 0. 얘는 2, 4 넣어줘서 2x 플러스 8 되겠네. 끝. 됐음? 그래서 뭐 한다? 약간 단순 연산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왜 나머지 정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볼까? 자, 이번에는 별표 좀 쳐놓으세요. 73번입니다. 73번 별표 치고 역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73번. 이것도 역시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이거는 73번 내 기억이 맞다면 이것도 모의고사 평가 문제야. 근데 이 문제랑은 좀 다르고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 또는 몇 가지 개념들이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일단 기기. 자, 여기서도 또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런 가, 나, 이거는 모의고사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수투를 해본 사람들은 진짜 많이 만났을 건데 내가 나중에 수번 수투를 하다 보면은 이 얘기를 자주 할 거야. 뭔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주면서 또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힌트 정도를 던져주면서 다항식이 등장한다. 거의 10중 8구 뭐 해주세요? 식 만들어 볼래? 그래서 그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작업은 보통 지금은 차수 모르니까 2차라고 그냥 가정할게.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거나 또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정리입니다. 고1 때는요. 알았죠? 그래서 이 인수정리를 사용하는 문제, 고난도 문제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항등식 나머지 정리를 하게 되면 한두 문제 보여줄 거고 어쨌든 저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식을 찾아주세요. 식을 반드시 완성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 만날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를 줬는데 그냥 fx는 뭔지 몰라도 f3이 나오는 이런 식의 답은 안 나올 거라고. gx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식을 좀 이따가 만들러 들어가야 돼. 근데 두 번째, 일단 가의 조건을 보면서 너희들이 뭔가 fx라는 알지 못하는 다항식에 대한 차수를 모르잖아.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줬다. 당연히 관계식을 썼을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지. 근데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얘보다 반드시 얘는 뭐 해야 돼?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근데 gx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차수가 똑같을 수 있지. 그럼 얘는 최고차항을 날려주는 뭔가가 뒤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뭐야? x3승이지. 그래서 여기서 gx라는 녀석은 반드시 어떻게 시작한다? 마이너스 x3승으로 시작하는 어떤 3차식일 겁니다. 까지는 예상이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뭐 나의 조건을 본다. 나를 보면 이번에는 뭐 하겠대? gx라는 녀석을 뭐로 나눈다? gx 플러스 x 3승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눠보겠대. 근데 그때 나머지는 뭔지 잘 모르겠으나 몫이 분명히 뭐라고 했어? 2차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방금 gx가 몇 차식이란 걸 알았으니 3차식이란 걸 알았으니 우와! 얘가 3차식이란 걸 알았으니 얘가 2차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반드시 뭐다? 1차식이 되어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다? gx의 식을 가늠을 할 수 있다. 어디? 마이너스 x 3승 그리고 x 3승을 더함으로써 1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2차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x 플러스 b로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이해됐음?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주면 되겠지. 다시 한번 여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fx는 뭐예요? gx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나누면 몫은 뭐가 되고 ax 플러스 b가 되고 나머지도 뭐가 된다? ax 플러스 b가 된다.
그러면서 뭔가 전개를 했을 때 얘가 뭐가 되어야 한다? 최고차의 개수가 2여야 하는데 지금 뻔히 누가 봐도 4차식인 게 뻔하니까 마이너스 a는 뭐가 나와야 된다? 소리요. a는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와줘야 그래야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이제 누구 하나 남았어? b 하나 남은 상황이지. 그럼 뭐 하면 돼? 다를 이용해서 b 찾아주면 되겠지. 다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b 값을 찾아주면 gx 완성. 대입하면 답. 알았음? fx는 이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a는 구했으니까 b만 써서 그 다음에 gx는 어디 갔어?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알았죠? 쉬운 스탯음? 예. 끝! 여기까지. 자, 혹시 뭐 마무리 못했던 사람들은 필기할 거 필요하면은 여기 하시고요. 쓰시고요. 다 쓰면은 이제 항등식으로 오늘 넘어갈게요. 오늘 나머지 정리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 썼어? 넘어가도 돼? 자,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볼까? 윤승현 씨, 항등식의 정의가 뭐예요? 이 정의를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 아니냐? 항등식이 뭐예요? 뭐라고? 네. 네. 아, 네. 그래요. 항등식은 등식의 한 종류입니다. 그죠? 누구랑 구분되지? 어이! 방정식이요. 부등식 누구야? 부등식은 여긴데. 자, 방정식과 구분을 해줘야 되는 개념이죠. 방정식은 뭐였죠? 어떤 특정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녀석. 그리고 항등식은 뭐였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항등식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의 항등식의 정의는 뭐 그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디를 봐도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항등식의 정의에. 항등식의 기본 성질 중에 하나가 양변을 똑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양변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x에 i를 넣어도 성립해야지. x에 1-2i를 넣어도 성립해야지. 어떤 x에 대해서도 그 모든 x는 뭐다? 실수 범위뿐만 아니라 허수도 성립한다. 근데 보통 모든 실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문제에서도 모든 실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그냥 오직 수학상 흐름이 복소수가 더 뒤에 있잖아. 그래서 허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실수라고 불러주는 거지 허수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에서는 말 그대로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다 보니까 항상 그 특정 x가 뭐니? 라고 물어볼 거고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을 근이라고 해서 근이 뭐니? 또는 근이 개수가 몇 개니? 근이 존재는 하니? 등등등등을 물어보게 되겠지만 항등식은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그 x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항등식이 되도록 식을 완성해 보세요 라는 거를 많이 물어볼 겁니다. 많이가 아니라 100%.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항등식의 기본 성질인데 이거는 이미 아는 거라서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랑은 다릅니다. 정의는 모든 x,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거고 항등식의 기본 성질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가 빵이면은 뭐 하는 거? a가 0, b가 0이라고 찾는 거. 두 번째 만약에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찾아가는 거? a와 c가 똑같다, b와 d가 똑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양변을 뭐 해주세요? 똑같이 맞춰주세요. 양변이 똑같다라는 거고 그 성질과 정의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결국은 식을 완성을 하자. 식을 완성한다는 얘기는 다음 항등식에 대하여 미정계수 a와 b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인 이름을 미정계수라고 부르고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계수비교법, 하나는 수치대입법.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수비교법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양면이 똑같게 만드는 거고 수치대입법은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아무 x나 넣어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진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처음 물어보는 문제가 자 다음 항등식의 계수비교법
또는 수치 대입법 뭘 쓰면 편하니? 미정에서 AB를 찾아가는 게 이제 전체적인 항등식의 기본 내용인데 거기서 미정계수법 둘 중에 뭘 사용하면 편한지를 살펴본다라고 풀이를 기본적으로 설명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수치대입법이 특정 문제를 쉽게 푸는 도구고 개수비교법은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서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할지 아닐지만 따지는 걸로 갑시다. 개수비교법이랑 함께 고민하지 말고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로. 수치대입법에는 딱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죠? 이미 너희들이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예시 문제를 되게 기본 문제 가지고 와보면은 만약에 2x 플러스 a가 b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게 항등식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b가 2고요. a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뭐해요?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찾아가죠. 두 번째 수치대입법을 쓰는 제일 대표적인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ax-1 플러스 bx 마이너스 2 그게 3x 플러스 5입니다. 이게 만약에 항등식일 때 a와 b를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 너희들의 x에 뭐뭐 넣어? x에 1을 한번 넣어주고 x에 1을 넣지. 아무런 x를 넣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0을 넣어도 되지만 0을 안 넣잖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성립하지만 3을 안 넣잖아. 그래서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b를 개수비교법을 쓴다면 a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3x 플러스 5니까 a 플러스 b가 3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5다라는 식을 연립을 해서 구해야 되는 굉장히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되니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 없이 빠르게 a, b를 찾아가기 위한 게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 불필요한 연산, 고등부에서 연립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죠? 아마 기말고사 범위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는 연립 방정식. 걔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사실 연립은 그렇게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연립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알았음. 그래서 나는 특히나 연립을 좀 극혐해가지고 연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없이 빠르게 a, b를 찾기 위한 게 수치대입법의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다? 아까도 비슷한 거 하나 있었나 모르겠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놈 a, b만 찾고 싶어.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b가 아닌 또 다른 모르는 식이 같이 등장을 해 있을 때 그 모르는 녀석은 내가 궁금한 게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fx가 있을 수도 있고 qx가 있을 수도 있지. 보통 qx. 근데 나는 a, b만 찾고 싶다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 b거든. 2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거든. 그때 a, b만 살려주고 모르는 qx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보통 두 번째 수치대입법의 목적이죠.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한가 아닌가만 따지고 그게 아니라면 개수비교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사실 할 얘기가 더 이상 없음. 자, 그러면 어떤 문제 잠깐 하고 올 거냐면 너무 쉬운데 저 뒤로 잠깐 갔다 와볼까? 어디를 갔다 올 거냐면요. 이거 말고 이거 하고 갈까? 104번? 알았어. 빨리 마무리 지어. 어차피 연산 정도만 나왔잖아. 예, 실수했군요. 자, 가자. 자, 어떤 항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항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안 주고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목과 나머지라고도 주기도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파트 또는 오늘 하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다? 결국은 양면이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결국 항등식이다. 그래서 나눗셈의 관계식에 대해서 몫이나 나머지 자리에 a, b라는 미정계수를 넣어 놓더라도 결국은 항등식 완성. 나눗셈의 관계식 완성은 곧 항등식 완성. 그래서 미정계수를 찾아달라는 말이고요. 미정계수 a, b를 찾아보고 싶은데 궁금하고 수치대입법을 쓸지 개수비교법을 쓸지를 항상 고민을 하면서 너희들이 뭔가 풀이를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속 써줄 거예요. 어쨌든 그때 내가 궁금한 거는 누구? 미정계수 a, b. 구하고 싶지 않은 fx는 날려버리는 게 가장 베스트. 물론 마지막 답은 f-를 해야 되지만 그거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답 나오니까. fx를 완성하기 전에는 a, b를 찾기만 하면 끝난다. 그렇지? 그래서 뭐다? fx를 날려버릴 수 있는 놈 쓸 수 있나 없나?
있죠. 앞에 놈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로 흘러가겠지. 수치 대입법을 쓸 수 있는 x 곱하기 x-1처럼 인수분해 되는 문제와 인수분해를 하지 못하는 문제로 해서 두 가지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x 곱하기 x-1이다 그렇게 생겨 있다면은 나는 수치 대입법 쓸 거야. 만약에 인수분해를 하지 못하는 녀석이라면 뭐 허수 넣어도 좋지만 이상한 게 풀지 말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개수비율법 쓰러 갈 거야. 그 방향을 너희들이 먼저 설정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그 생각을 하면서 풀자.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할 것만 풀어보면은 애들이 풀어보라고 해. 내가 그냥 푸는 걸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잖아. 일단 인수분해를 해놓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 이거 왜 인수분해 했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유가 없어. 이렇게 풀기 위해서요가 아니라 인수분해 되게 생겨서요. 이게 대답이거든. 그런 일 있으면 안 된다고. 소토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 미분 접분 쪽 가보면은 이유도 모른 채 일단 막 미분한 애들 분명히 너희 반에 있었을걸. 한두 명씩은. 그죠? 왜 미분을 해? 라고 물어보면은 이유를 몰라. 그냥 미분을 하면 풀렸으니까 항상. 그 기억을 통해서 그냥 미분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이래서는 안 되고. 어쨌든 지금은 뭐다? x에 0도 넣어주고 x에 마이너스 1도 넣어주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1이냐? 땡큐. 빨리도 말한다. 너도 그렇게 풀었어? 잘했다. 그래서 x에 0 넣어주면은 b 우변은 뭐예요? 5. 두 번째 x에 1을 넣어주면 좌변은 뭐예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바로 5로 쓸까? 그 다음 우변에 얘는 역시 사라지면서 누구 나와? 3이야?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a, b 찾았으니까 이제 식 완성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답 나오겠다. 그치? 알았죠? 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설명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06번 지금 풀어볼래요? 내가 106번을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너 이름이 뭐였니? 호영이. 네. 자네 때문이거든요. 너 그 들어올 때 테스트 거기에서 하나를 틀렸었잖아. 그 중에 이거 비슷한 게 있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는 거거든. 자, 갈까요? 아마 맞게 잘 풀었을 거야. 자, 이 106번을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이 문제의 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좀 설명하려고.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이게 유형별로 나와 있는 뭐 마플, 뭐 센 이런 걸 보면은 유형이 아예 저런 문제를 한 군데다 모아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항등식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지금 앞에 뭐뭐뭐뭐 물결로 표시를 해놨는데 무엇을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항등식 문제가 되기도 하고 2차식의 최대 최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똑같이 2차식 최대 최소 이것도 중간고사에서 나오겠지. 그때 똑같이 사실은 설명해요. 뭔가를 만족해야만 하는 식이 생김새를 보면은 대부분 다 y를 x의 형태로 뭐 또는 x를 y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 얘를 뭐예요? 내가 항등식을 만들고자 하는 식에다가 혹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2차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그 대입해서 만든 식의 항등식 민형계수법 문제거나 혹은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하면 돼요? 주어져 있는 게 x-y는 1이니까 뭐 해주면 돼? 그냥 y는 형태로 바꿔서 x-1 그 x-1을 y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뭐 나와?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2a에다가 x-1 그래서 x의 개수를 한데 모아보면은 뭐 나와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2b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항 뭐야? 플러스 2a 마이너스 b냐? 그게 9다. 그럼 9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0x라는 얘기죠. 이게 어쨌든 뭐 하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어주세요니까 개수비교법 이용해서 얘가 빵. 그 다음에 얘가 9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그치? 이거 풀었지? 어. 그게 일단 기본 풀이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어. 만족하세요라고 한 어떤 식이 분수로 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을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주냐면요. 저 분수식 는 K 단 K는 상수. 그래서 양변에 이 녀석을 곱해가지고 fx gx라고 할까? 얘를 뭐예요? 양변에 fx를 곱해서 gx는 k 곱하기 fx. 이 녀석의 값이 xy에 대하여 항상 일정할 때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뭐다? xy에 대한 또는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풀고 그걸 만족하도록 하는 k를 푸시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놔. 바로 어디에 있어? 107번에 있죠. 분수식을 던져주면서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하는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직접 스스로 미지수 k를 가지고 와서 단 상수 k 라고 한 다음에 양변에 bx 플러스 3y 플러스 5를 곱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물론 k가 뭔지는 모르지. 알았음? AB에 대한 정보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요거 107번 잘 기억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항등식에서 나머지 정리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내용. 여기에서 하나 설명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무 기본 문제기는 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장에 있네. 115번이에요. 요 녀석. 여기서 사실 진짜 심한 문제까지 하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자, 무엇을 전개한 식에 대하여,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 얘들아, 만약에 질문이 A빵, A1, A2 해서 A12까지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다. 그럼 너희들은 이 식에다가 뭐하니? X에 1 넣으면 되는 거 알죠? 전개식의 개수의 총합 구하기. X에 1 넣기. 왜 1을 넣는지는 알고 넣어야지. 근데 그치? 당연히 얘네들이 11111 돼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야지. 0을 넣으면 사라지니까. A2, A3들이 맞죠? 그래서 1을 넣어서 구합니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A0, A1, A2 다 계산을 하라고 하기는 해. 근데 홀수 번째 녀석들이 부호가 음수로 들어가 있을 거야. 그때는 X에 뭐 넣어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를 넣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는 게 짝수 번째만 물어본다. 두 번째, 홀수 번째만 물어본다. 각각 여기 있는 두 식을 뭐 해주면 돼? 두 식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이 두 식을 빼주시면 되는 거 알죠?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번이나 3번 같은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지금처럼 A0, A1, A2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합이나 뭐 합차 반복하는 녀석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하는데 구할 수 있는 개수 딱 두 개 있지. 누구랑 누구 구할 수 있어? A빵과 A12는 내가 구할 수 있죠. 자, A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에 뭐 넣어버리면 돼? 0을 넣어서 구할 수도 있죠. 근데 또는 어떻게 구해도 돼? 상수항의 4승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푸는 건 지금은 마이너스 4의 4승. 근데 경우에 따라서 x에 0 넣는 걸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는 당연히 뭐? 최고차의 개수의 4승. 1의 4승으로 A12는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이 얘네들은 당연히 직접 구하기 문제고요. 만약에 두 번째 거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말은 이 식에다가 A빵을 따로 구해서 빼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응용형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한 두 가지 유형이 되는데 그거까지 얘기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자, 일단 이 문제에서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는 안 써도 됨. 자, 만약에
자, 만약에 여기서 A빵부터 A12까지의 총합을 물어본다. 어이? X에 뭐 넣어버리면 돼? 3 넣으면 되는 거 알죠? 쓸 필요 없으니까 나도 안 쓸게. 여기서 만약에 짝수 번째만 물어봐도 어떻게 물어보는 건지 알죠? 3 넣은 거랑 뭐 넣은 거 둘이 더하면 돼? 1 넣은 거.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 요렇게 했다. 그러면 일단 X에 3 넣어가지고 3의 3승,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계산하지 말자. 이거가 답은 아니잖아. 뭐가 사라졌어? A빵 사라졌죠. 자, 여기서 A빵 어떻게 구할래? 그렇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4의 4승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정계식이 아니잖아. 상수항이란 거는 여기도 나오잖아. 마이너스 2의 12승에다가 A12 곱한 거. 마이너스 2의 11승에다가 A11 곱한 거. 얘들도 다 상수항 만들거든. 그래서 상수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뭐? X에 2를 넣어서 구해야지. 상수항으로 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내가 이거 얘기했던 거야. 이거. 알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장 고난도 문제는 이 유형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고난도 문제는 149번이에요. 요거 하나 풀어봅시다. 어이, 숨차. 기기. 여기까지는 이제 내신고쟁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도 문제까지는 안 나오는 좀 쉬운 파트. 근데 요 문제는 잘 들어 놓으세요. x 3승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전체 6승. 자, 여기서 힌트는 뭐다? 뭐 물어보는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식의 생김새 자체에서도 힌트. 우리가 뭔가 우변에 있는 녀석을 볼 때 A빵부터 A18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하세요 거나 뭐 또는 하나도 빠짐없이긴 한데 뿔마뿔마가 반복되거나 혹은 짝수 번째만 물어보거나 상수항 포함 홀수 번째만 물어보거나 또는 거기서 상수항이나 최고차항 정도만 물어보는 거는 기본 문제들. 근데 지금은 뭔가 애매하지. 뭐 6을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짝수 번째만 물어보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있는 짝수 번째들은 안 물어보는 거. 맞지? 지금처럼 한 중간쯤 어디선가 물어보는 이런 문제 식의 생김새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뭐 좌변이 X로 묶을 수 있잖아. 6승 안에서. 그리고 이 녀석을 6승을 하니까 이렇게 출발하잖아. 그 말은 X의 6승을 곱했기 때문에 이놈에 의해서 우변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A빵부터 A5까지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는 얘기지. 다빵. 최저차항이 6차항이 돼야지. 여기서 상수항 나온다고 하더라도 곱해서 6승 돼야지. 맞죠? 그래서 사실 A5는 의미가 없고요. 그럼 남아있는 A7부터 A6이구나. A6부터 시작해서 뭔가 질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변을 쓸 때 어떻게 가자? A6부터 시작해서 X의 몇 승? 6승. A7X에 7승. 쭉 해서 A의 18에 X의 18승 해놓고 양변을 뭐 하자? X의 6승으로 나눠버리자. 그러면은 좌변은 뭐임?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몇 승? 6승. 우변은 뭐임? A6을 상수항으로 가지면서 A7의 1차. 그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A18에서는 X 6승 나눴으니까 X의 12승 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너희한테 물어보는 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다? 짝수 번째 항만 물어보는데 누가 사라졌어? A의 6 하나가 사라졌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일단 이 식 전체에다가 X에 뭐 넣고 1 넣고 X에 뭐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두 식을 먼저 뭐 한다? 더한다. 2로 나눠주고 거기다가 X에 뭐 넣어요? 0을 넣는다거나 혹은 A6 상수항은 뭐다? 저 상수항 마이너스 2의 몇 승? 6승으로 계산을 해와서 두 식에다가 두 식을 더한 식에 2를 나눈 식에다가 빼주면 되겠지. A6를. 알았죠? 끝. 그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역시 모의고사 기출문제니까 잘 봐두세요. 물론 형태는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임. 원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간결한 형태였음.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뭐 벌써 한 3번째쯤 말하는 것 같은데
수학상의 첫 번째 단원 또는 조금 더 뒤로 온 항등식 단원이라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좀 많이 심플한 편입니다. 이거는 단원 자체가 좀 심플한 거지 고생이가 쉬운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정리로 넘어갈 건데 목요일 날. 그때부터 나오는 내용이 사실 좀 진짜 중킬러급 킬러급 문제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 목요일부터는 남아있는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를 좀 빨리 끝낸 다음에 여기서 등장하는 좀 중킬러급, 최소 중킬러급 이상의 문제들 몇 개 좀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설명합시다.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또 막 120문제, 150문제를 내놓으면은 또 화내겠지. 그지?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77번까지 다항식의 연산까지 다 풀어오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스텝 1, 2, 3를 다 해보자. 알았죠? 너무 쉽다 싶으면은 스텝 1은 빼버리던가 하는 걸로 나중에 조절하도록 하고.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당시 연산 잘 풀어오시고요. 목요일 날 볼게요. 잘 가요.